이번에 사실은 숙명이 중간고사는 없잖아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중간고사는 수가학만 보고, 그쵸? 이제 영어는 이제 기말고사 때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중등부 영어는 이렇다라는 컨셉으로 오늘 이제 숙명여중 반에서는 저는 영어 담당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중학교 첫 영어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중등부 내신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던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에 좀 중점을 놓고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중등 영어에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A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평균 90점 이상 영어 잘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렇다면 과연 그럼 1등급이 잘하는 것일까? 그러면 이거는 전교에서 10% 이내에 들었다는 건데 그 또한 잘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렇다면 결론은 100점이다. 그럼 100점이면 진짜 우리 아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게 반에서 100점이 몇 명이었느냐? 그리고 전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00점이 몇 명이 나왔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난이도에 따라서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에 들어가면 100점이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이거 2등급 기준밖에 안 된다. 라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수치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1 첫 시험 어떤 의미인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왜 중요한가요? 첫 시험에서의 성과는 결국에 아이들에게는 자신감 형성 부분이에요. 그다음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충분히 점수도 잘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제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 고등 내신 체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 발자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첫 스타트, 굿 스타트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 두고 우리 같이 열심히 잘 준비해볼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이들에게. 상위권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고등부 내신은 정말 치열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교 1, 2등도 1등급을 못 받는 과목 발생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상황처럼 너무 애들이 다 잘 봐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고 따라서 이제 출발선에서의 애초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시험 구성을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교과서 2개 단원 내외예요. 보통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는 학교라면 근데 이제 기말고사만 본다라는 이제 학교들은 한 3단원 에서 좀 진짜 많이 내는 학교들은 4단원까지도 가요. 근데 대신에 4단원을 출제를 하면 좀 빠지는 챕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listen and talk은 좀 뺄게요. 맨 뒤에 있는 language focus에서 이 부분만 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시되 한 번만 시험 본 학교들은 한 3개 단원 남짓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단원의 문법 포인트, 그래서 문법과 관련돼 있는 추가 프린트는 꼭 나와요.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범위를 놓고 봤을 때는 프린트물이 대략 한 10페이지 남짓? 근데 진짜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적게 나온 학교는 한 장도 안 준 학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숙명은 꼭 줍니다. 프린트물 꼭 주시고요.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좀 그 원어민 수업과 관련돼 있는 레퍼런스를 좀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빌런 요소가 있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좀 필기를 잘 해와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모자르진 않을 거예요. 이제 유형 보시면 이제 객관식 위주긴 해요. 그래서 서술형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게 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추세가 점점 서술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지금 제가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동네 부근에서 가장 지금 서술형을 중시해서 내고 있는 학교 중에 한 군데가 휘문중이에요. 휘문중이 50%예요. 그래서 서술형이 반.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험 대비하는 거에. 그래서 숙명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워낙에 지금 트렌드 자체가 서술형을 비중을 높이고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여중 중에 한 군데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진선여중 있잖아요. 진선여중도 중간고사 지필고사를 안 봐요 지금. 그러니까 중간 기말을 다 안 본대요.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볼 거냐? 100% 수행평가. 100%.
그냥 100%다 서술형식으로 해서 수행평가로 지금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선은 우리도 서술형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고 있자.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난도 유형을 놓고 보자면 대치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딩을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중상위권 정도 이상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가장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좀 두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어법이죠. 틀린 문장 모두 찾아라. 모두 찾아 바르게 고쳐라. 그다음 옳은 문장 혹은 틀린 문장 총 몇 개 있습니까? 이런 문제 있죠. 그게 이제 약간 시간 잡아먹는 타임어택 문제기도 하고요. 정확도를 굉장히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어머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어법만 또 제가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라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시는데 문법이 사실 문법 문제에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문법 요소들이 녹아있는 리딩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어읽기라든지 괄호 묶는 걸 잘 하면서 읽어야지 해석이 온전하게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챙겨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치아웃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중요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놓은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역별로 한번 중요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휘, 그다음 문법, 그다음 리딩 독해, 그다음 서술형 섹션으로 제가 크게 4개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냥 무작정 단어책 하나 선정해가지고 표제어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 옆에는 이거야, 이거 옆엔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원 시험지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단어 교재랑 순서를 똑같이 출제하고 계시면 이거는 의미 없는 시험지예요. 아이들이 정말 그 단어 뜻을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사과 밑에 배, 배 밑에 비행기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가 그냥 이미지로 남아가지고 주르륵 쓰는 거지 그 단어 뜻을 진짜 알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왜 그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에 보통 친구들이 외우는 방식이 첫 번째 단어 뜻 외워가지고 그 단어 써요. 근데 이제 시험지에는 막 3개, 4개, 5개 뜻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온전하게 내가 3번째 뜻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5번째 뜻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본래는. 근데 시험지에 가서 리딩에서는 그 5번째 뜻을 알아야지만 해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question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친구들이 질문 혹은 질문하다라는 뜻으로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뜻을 잘 안 외우려고 들어요. 근데 의구심을 가지다. 라는 동사 뜻도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내가 어떤 이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그럼 그 사람의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잘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럼 문맥의 흐름이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딩도 아이들이 좀 실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다이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단어를 좀 복합적으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문법은 암기가 아닌 이제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까지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수업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대세 쓰임을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대세는 접속사도 있고 관계 대명사도 있어요 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개념 설명은 친구들한테 다 이제 전달을 했고 친구들도 끄덕끄덕 하면서 다 외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장에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역할인 것 같아? 이거는 무슨 역할인 것 같아? 확인하는 시간에 들어가니까 아이들마다 자기 스스로 푸는 능력은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똑같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니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라는 개념을 외웠으나 뭘 선행사로 봐야 되는지 완벽하지 않다. 그 다음 뒷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라는 걸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배웠지만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눈이 나는 정확하게 생기지 않았다.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심화 있게끔 완성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포인트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한 부분 복수 정답의 달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답을 하나만 골라도 되는 이제 문제를 만나면 아이들이 속어법으로도 되게 잘 풀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가 완벽하게 정답인 걸 알겠거나 아니면 나머지 서너 개가 너무 이상하니까
결국엔 남는 거 얘가 정답이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맞는데 모두 고르시오로 가면 하나하나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리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접속사나 지시어를 흘려보지 않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in addition이 나왔을까? 왜 therefore이 나왔을까? 왜 여기에는 however이 필요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쉬운 흐름에서는 얘네 신경 안 써도 별로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좀 어려운 한 문장 단위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특히 이제 고3 모의고사 같은 정도 수준의 글들을 만나면 이 한 문장 단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 다음 지시어, 뭐 this, that, 그 다음 심지어는 관사. 어떨 때 어가 붙어 있고 어떨 때 더가 붙어 있다. 요 내용까지를 알아야지만 또 정확하게 풀리는 해석이 되는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지문 구조 분석 훈련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크게 러프하게 큰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단락별 요약 혹시 연습시키고 계세요? 학생들? 단락별 요약. 그러니까 패러그래프별로 좀 이제 간략간략하게 요약하기. 이거는 뭐 축제에 대한 소개야. 그다음 요 부분은 축제의 구성이야. 그 다음은 축제에 뭐 예를 들자면 흥망성쇠. 이 축제가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잊혀지기 시작하다가 좀 다시 좀 어떤 좋은 계기가 있어서 다시 인기를 얻어서 부활을 했어. 이제 이런 정도의 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는가, 도식화, 즉 구조화를 시킬 수 있었는가, 좀 이런 부분을 리딩 이제 아이가 숙제를 하고 문제를 풀 때 옆에서 가만히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훈련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주제야.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앞으로의 리딩은. 그래서 좀 꼼꼼한 공부. 계속 추구하셔야 되는 방향성 자체가 꼼꼼하게 하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술형이죠. 서술형은 결국에는 이제 경험치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온 친구들이나 영어 유치원 출신들, 그 다음에 어학원을 좀 오래 다녔다. 근데 좀 그 어학원 중에서도 뭐 헤빗나인 이런 학원들 있잖아요. PI 이런 학원 있죠. 네, 그런 이제 학원들을 열심히 다닌 친구들을 이제 좀 보다 보면은 진짜 영어 가면 대박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거의 뭐 네이티브 수준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원하는 조건부 영작에서 쥐약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되게 답답해하면서 이런 말을 저한테 하죠. 제가 쓴 것도 맞잖아요. 제가 쓴 것도 음이 통하잖아요. 왜 이거는 틀린 정답이에요? 왜 이건 답이 아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조목조목 짚어서 말해줘요. 이건 조건 1번과 맞지 않아. 너는 지금 조건 3번을 놓쳤어.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제가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이해는 하는데 짜증을 내죠. 아우 정말 답답해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점수 잘 받으려면 우리가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좀 실제 서술형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되고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범 답안의 구조를 좀 익히자. 좀 경험치로라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력 쌓아보자 라는 거를 제가 좀 이제 전략으로 한번 정리해서 써놔드려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쉬운 내신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본 페이지예요. 이제 점점점 특히나 이제 영어라는 과목에 있어서는 지금 수학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대치권 내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깁생 출신이거든요. 저도 그 깁생 1레벨 한번 들어가 보려고 진짜 아둥바둥 공부했었던 게 선해요. 아직도 머릿속에. 그래서 수학 부담 늘어난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영어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메인 디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에피타이저라고나 할까요? 저희가 어떤 파인 레스토랑에 갔는데 에피타이저부터가 맛이 없어. 별로야. 그러면 기분이 짜게 식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영어는 다 잘해. 근데 그 와중에 그럼 수학을 누가 좀 더 잘할까? 자, 이게 이제 상위권의 변별력이 되지 않을까. 근데 기본부터가 흔들거리면 상위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이제 중등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이래요. 야, 100점 받고 나서 중등부 100점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지 라는 말을 하면 들어줄까 말까인데.
100점도 아니면서 중등부는 뭐 그냥 딱히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90 몇 점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말자. 야, 쉬운 시험에서도 100점을 못 받는데 어려운 시험 가서 어떻게 100점 받아? 어려운 시험 가서는 방어조차 못해. 1등급도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학생들한테 참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은요, 100점은 당연히 덤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 가장 그렇다면 이 시기에 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운용 방식이요. 그러니까 입결까지 잘 나온 저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거였어요. 중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혹은 막 전교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내가 3주 전엔 이거 해야지, 2주 전엔 이거 해야지, 1주 전에는 하루 전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과목별로 내가 퍼센테이지를 요 정도로 나눠서 할 거야. 나는 이런 암기 방법이 나한테 잘 맞네. 공부 방식 이거 써야겠네. 자기한테 맞는 옷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교 내신에서는. 그래서 공부 체력 기르기, 나한테 맞는 공부 방식 찾기. 완성도 높이기.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많은 제자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데이터로 삼은 거죠. 그 친구들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둘 다 똑같은 상위권인데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대비해서 상위권이었던 친구와 그냥 저냥 감으로 중등부 때는 성실하기만 해도 감만 좋아도 어느 정도의 90 몇 점 점수는 나옵니다. 그쵸? 조금 흐리죠. 불을 살짝 한번 꺼볼까요? 그쵸? 네. 좀 더 잘 보이세요? 네. 그래서 A 친구와 이제 B 친구를 조금 나눠서 제가 좀 통계치를 내봤어요. 물론 우리 아이가 무조건 A처럼 갈 거다, B처럼 갈 거다는 아니죠. 하지만 좀 이런 추이를 보이는 친구들이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구나 라는 건 좀 염두에 두시고, 저는 웬만하면 A 쪽에 우리 아이가 가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100점, 근데 이제 좀 완벽한 100점을 좀 받는 걸 연습을 시키시면서 이 루트를 쭉 따라가시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중등부 때 계속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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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올백이었어 라는 친구들 사이 내에서도 고등학교를 갔더니 2등급 문을 열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좀 경쟁이 치열한 학교일수록 숙명여고, 그다음 뭐 휘문고 요런 학교들. 그러니까 휘문 중에서 100점만 받다가 갔는데도 휘문고에서 2등급 문 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머님들도 휘문고 정말 힘들어요. 막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연합반, 아까 제가 뭐 대명중 반 들어가고 도곡중 반 들어갔을 때는 제가 그 해당 학교의 시험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연합반은 좀 그것보다 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3 정도의 시험지의 느낌과 고1 시험지의 느낌을 일부러 비교를 한 거예요. 사실 시기적으로 따져본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남짓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나는 시험지로는. 근데 이제 보시면 이거는 그냥 한 페이지 전체를 제가 통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딱 봐도 문제의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죠? 그냥 한글 한 줄 정도 있고, 그거를 이제 조건 한두 개에 맞춰서 블랭크 채우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문제 뭐 그 내용은 크게 중요치 않으니까 그냥 그 느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한 문제 사이즈예요. 한 페이지가 아니라 그 문제 하나의 사이즈. 이게 이제 요게 진선요고, 그다음 요게 휘문고예요. 보시면. 그래서 얘는 지금 이만큼의 글을 읽어야 돼요. 이 하나의 서술형을 풀기 위해서, 이 하나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거의 4-5줄을 이렇게나 많은 조건에 맞춰서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잘 보이게 좀 확인할 수 있게끔 나중에 블로그에 따로 요 페이지만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보던지, 제가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로 하실 수 있게끔 해볼게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다른 난이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제 제자들이랑 좀 소통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왔던 건데, 이게 이제 숙명이에요. 일부러 이제 제가 숙명 여중 반에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숙명 여고 걸로 캡처를 떠와봤는데, 바로 지난 1학기 기말고사거든요.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숙명 여중 출신이고
저랑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어를 저랑만 했어요. 쭉 하다가 이제 숙명 여고를 간 케이스인데 지금 전 과목 놓고 지금 전교권 등수가 요번에 지난 1학기가 기말고사까지 보고 판단을 해봤더니 한 12등? 전교 12등 정도? 그 정도의 아웃풋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기말고사 1등급 컷이 이번에 85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1컷이 85점 나왔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등한 친구 점수가 85점인 거죠. 100점 만점에. 그러면 난이도 차이 느껴지시죠? 중학교랑 얼마나 다를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정말 시간 운용하는 거 연습하고 와야 된다. 계획 짜는 습관, 뭐 자투리 시간 활용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다음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고 와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이제 친구는 정신여중 졸업하고 정신여고 지금 전교 1등. 하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써준 글인데 사실 정신여중도 그렇게 어려운 학교가 아니에요. 중학교 난이도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감 좋은 친구들은 그냥 가서 시험 봐도 점수 나오거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진짜 암기 지독하게 시켰거든요. 교과서 지문 달달달달 외우게 시키고 학교 프린트도 다 분석해가지고 영작 연습시키고 그런 식으로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챙겼었어요. 근데 워낙 착실한 친구고 저를 믿는 친구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는데 와 이렇게까지 우리 학교 시험 난이도를 치열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이제 의구심은 있었대요. 마음속에 조그만하게. 근데 고등학교를 가서 보니까 선생님이 왜 시켰는지 알겠다.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네 라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그중에 그걸 써줬길래 제가 후배들한테 봤니? 봤어? 이러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제가 블로그 포스팅도 올려놓고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요런 5개 스텝을 통해서 이제 내신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 암기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수준별 맞춤 학습. 수준별 맞춤 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다 상위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교재 내용이라든지 처음에 제공된 이제 좀 문제들을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성취도를 보이느냐를 이제 체크를 하고 맞춤형으로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조금 더 기본기 학습이 필요한 프린트물을 주고 이미 조금 기본적으로 받은 건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 우리가 요번 중간고사만을 이번 기말고사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정말 더 악독하게 어려워지는 문제까지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대비가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 조금 챌린징 문제까지 시간 안에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척중 예상 문제 요것도 시중에 워낙 자료들은 많지만 그 자료에서 뭐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자료를 활용해서 또 하나의 이제 변형 문제, 조금 더 그 학교에 맞는 동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이제 제작을 해서 친구들과 풀고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 정리는 당연하고요. 숙명여중은 프린트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프린트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학교 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여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하루 전 직전 보강 같은 경우는 최다 빈출 문제, 그 다음 주로 학생들이 최다 오답 요 문제를 많이 틀렸어. 요거 플러스 거기 안에서도 학생별로 어떤 유형을 주로 많이 틀리고 있는가 이제 그 확인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조금 이제 한 세트 정도 더 맞춤형으로 더 풀고 간다. 요런 이제 느낌으로 저희가 완성을 하고 있어요. 거진 다 비슷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방식은. 자, 요거는 사실 이제 숙명 여중은 요번에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러 모의고사로 따로 배정이 된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동아윤 출판사잖아요. 숙명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명중 요런 학교들이 동아윤 출판사예요. 그래서 출판사가 겹치는 학교 걸로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이제 뭐 동형 모의고사다 보니까 대명중 기출을 조금 주로 활용을 많이 하겠죠. 그 학교 기출문제를 활용하긴 하겠으나 교과서 내용 거진 다 비슷하고 난이도는 또 중등부 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오셔서 같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1 10문제, 중2 10문제, 중3 10문제
학년별로 그 객관식이랑 그다음 서술형 조금 적당히 섞어서 중1 정도 난이도에서는 우리 학생이 이 정도의 성취도예요. 중2에서 요 정도, 중3에서 요 정도. 요렇게 좀 수치화 시켜서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It's free. 무료. 시간만 되시면 보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간략하게나마 풀이도 할 거예요. 시험만 보고 가세요 이거 아니고 몇 문제 대표적으로 뽑아가지고 자 얘들아 이런 문법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또 해제하는 시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스타일을 한번 좀 체험해보고 가는 걸로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이렇게 스케줄 잡아서 진행을 할 건데 정확한 시간표는 나오는 대로 아마 문자 드리거나 홍보용 자료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PPT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지금 숙명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없잖아요. 저희 이번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이 아마 내신 체계로 바뀔 것 같아요. 시간표들이.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좀 준비한 부분이 뭐냐면 저도 숙명이랑 단대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그냥 허송세월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 와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월금에 제가 모의고사 8회 완성반을 개설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난이도를 가진 이제 모의고사를 한 번 올 때마다 풀 응시하고 그 다음에 채점해서 저랑 풀이하고 그다음 거기 안에서 좀 주요한 내용들 뽑아서 정리한 다음에 변형 문제도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위권 대상으로 하는 반이고요. 똑같은 동일한 시간 내 월금에 또 클레어 선생님께서는 조금 중하위권 친구들을 좀 대상으로 하는 또 그런 비슷한 컨셉의 구문 독해반을 개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그것도 한번 문의해 보시고 눈여겨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